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죽음을 테마로 하는 송이송이 라디오의 김송이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최근 우영우 신드롬이라고 해도 될 만큼 핫한 넷플릭스 1위의 우영우 변호사 얘기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우영우는 두 가지 면에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자폐증 증세를 가졌다는 점, 동시에 사회적 우위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대형 로펌 변호사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영우는 일반인과 많이 달라서 사회적 편견을 받지만 그 강점과 장점을 자신의 업무 능력에 특화한다는 점,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자폐증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로펌 채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대형 로펌 대표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지요. 사회적 편견과 시선이 굽지 않을 수 있었고 성장 과정에서 우울해질 정도로 비인격적 대우도 받지만 결코 자신감과 자존감, 당당함을 놓지 않습니다. 자기 한계를 장애라는 울타리에 가두어 두지도 않습니다. 사실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애환이라는 것은 다 있고 어떤 지위에 있든 그 안에서 편견과 시선의 한계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우영우 변호사는 여느 드라마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기 한계나 자신의 애환을 부정적이거나 우울한 둥지에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부당한 시선과 왜곡에 대해 반항하거나 분노하거나 안갚음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그 자체도 순순히 인정합니다. 자신의 한계라는 둥지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지 사회 안에서 배워야 할 관습, 습성 같은 것을 잘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정상인이라는 틀 안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행여 상대가 민망해질까 혹은 어색해지는 관계가 될까 말을 둘러서 하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매력은 어쩌면 이 심플함에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둘째, 최수연은 영우의 오랜 친구입니다. 최수연 변호사가 자기 별명을 붙여달라고 말합니다. 우영우는 말합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강의실 위치와 수강 장소가 변경된 곳을 알려주었고 동기들이 나를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했어. 내가 좋아하는 김밥이 구내 식당에서 나오면 또 알려주겠다고도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이런 말을 친구에게 진심 어리게 들어본 일 있으세요? 덜어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립 서비스나 리액션을 사용하는 것 말고 진심 어린 더군다나 질투와 시기로 만연화되어 있는 경쟁 시대에 경쟁 안에 함께 서 있는 친구에게 말입니다. 10년, 20년, 30년의 친구라고 해도 한마디 말을 오해해서 혹은 한마디 단어 때문에 관계 자체가 틀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이심전심처럼 밀려오는 감동 어린 이 뭉클한 언어를 말이죠. 영우는 사람의 진심까지도 한번 쓰고 나면 소모품처럼 쉽게 버려버리고 마는 세상에서 살뜰히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의 하나하나를 쉽게 망각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모두 기억해내고 그 마음을 다시 온전히 되돌려주지요. 온전한 몸뚱이와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쉽게 남의 배려와 뜻을 망각하는 이런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영우는 의뢰인의 입장을 변론하다 보니 단지 법이라는 틀에 맞추어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했던 것이란 사실을 확인하게 됐지만 이미 판결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우영우는 몹시 부끄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이기고 싶어서 그랬다는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중국 고전 장자 도척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큰 도둑은 세상에 판을 치지만 그들의 죄는 드러나지 않고 작은 도둑의 죄만이 세상에 드러나 그들의 죄와 허점에 대해서만 묻는다는 내용이죠. 법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사실 법은 그물망처럼 드리워져 법망을 교묘히 뚫고 피해가는 큰 도둑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며 지켜야 할 상식과 윤리, 도덕, 그것은 그 안에서 별도로 해결할 일쯤으로 미뤄두는 경계를 긋습니다. 판결에서 승소했지만 수호치심이 무엇인지를 인지한다는 것, 그리고 고백한다는 것은 순결한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만 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의 우영우는 자기를 투사하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영우가 자신이 몸담은 대형 로펌의 경쟁 로펌인 한바다 대표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지방의 현장 조사를 가서 큰 나무 아래서 말이죠. 한바다 대표가 너무나 멋져 보여서 자신의 롤모델처럼 생각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아버지가 우영우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아버지와 대학 시절 사랑을 나누었던 여인이 대학 시절 그때 아이를 임신했지만 아이를 낳고는 일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사실. 그녀와 아버지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녀는 대형 로펌 집안의 딸이었고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엄마는 우영우가 롤모델처럼 생각했던 바로 그 한바다 대표였다는 사실도 말이죠. 어머니를 인지한 후 단둘의 만남을 갖습니다. 우영우는 말합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자신의 면접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이런 얘기를 듣는 로펌 대표에게 영우는 말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스카우트 제의에 대한 고마움과 거절의 뜻을 밝힙니다. 당황하여 말문이 막혀버린 한바다 대표가 묻습니다. 나를 원망했니? 한참을 망설이고 눈물이 차오르는 우영우. 함께 큰 나무를 바라보았을 때 좋았습니다. 한 번은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구구절절 살아온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 원망, 서운함, 섭섭함이 없습니다. 사실에 대한 간결한 팩트만을 얘기할 뿐이죠. 철저히 너와 내가 분리됩니다. 그리움이 없었을 리도 없었을 테지만 각자의 삶 자체를 그대로 남겨두는 관용 같은 것이 여운처럼 묻어나옵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대사 안에 이미 용서와 사랑의 절정이 두 사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절정. 바닷속 고래 이야기를 유독 좋아하는 우영우, 친구에게 고래 얘기를 해줍니다. 인간이 고래 사냥을 나가면 인간은 먼저 연약한 새끼에게 작살을 던져 아기 고래가 상처를 입으면 그때 최종 몇 표적인 엄마 고래를 향해 두 번째 작살을 던져 고래는 지능이 높아 새끼를 구하려면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 그래도 상처받은 아기를 끝까지 지키고 떠나지 않아. 만약 내가 고래였다면 엄마도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이 K드라마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얘기할 논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인간이 살면서 신선하고 아름다워야 할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는 데서 이 드라마는 시청자를 매료시킵니다. 저는 우영우를 응원하고 동시에 우리의 각자 안에 꿈틀거리는 많은 익숙한 감정과 정서들, 그것 때문에 덜어는 우울하고 아픈 모든 우영우가 다시 일어서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